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매일 가장 많은 신문 기사를 읽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빠르게 늙어갑니다. 예.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몸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에다 소산입니다. 예. 비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한겨레 일면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와의 통화 증거를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좀 더 부연을 해보죠. 예. 최동욱 찍어내기 이후에 검찰이 이번 김용판 재판에 국정원과 여당 실세 사이에 통화 증거를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박형철 찍어내고 난 뒤, 지금 수사팀이 새로 꾸려졌죠. 팀장은 이정희 검사. 자,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용판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실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 때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 뒤 김용판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 내역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에게, 국정원 인사가 김병천 서울경찰청 수사계장 또 김용판 전 청장에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이게 이른바 이제 삼각 커넥션이 드러났다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당 국정원 김용판. 예. 이 삼각 커넥션.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를 말이죠. 재판에 안 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확인해 봤더니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에 통화 내용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동욱 총장 때만 해도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김용판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취지로 이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동욱이 퇴임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공소유지를 해야 할 검찰이 김용판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검찰이 최동욱 찍어내기 이후에 김용판에게 유리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가 된 상태죠. 윤석열 수사팀장 체제는 완전히 해체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검찰 특별수사팀 과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원세훈 재판도 남아있고 원세훈 재판의 재판장도 바로 얼마 전에 김용판 무죄 선고한 이범균 판사입니다. 자, 이미 걱정되는 징조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에 대선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대선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글을 121만 건 혐의에 올렸다가 78만 건으로 줄였지요. 자, 이와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신면 또 경향신문 16면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범죄 혐의 트위터글을 대폭 줄이는 3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으로 변경된 공소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요, 더 이상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을 축소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변호인은 줄어든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도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게 트위터 글이 국정원이 만든 것이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논리가 무너지면은 공소사실 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예. 이러다가 또 원서운도 무죄로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의 의지가 좀 중요해. 검찰의 보입니다.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검찰이 의지가 없어 보여서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러니 그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찍어낸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자, 국민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몽준 의원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입니다. 1조 6천억 대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사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직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한 다음 60일 이내에 그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몽준 의원은 3천만 원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6천억 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이죠. 예. 예. 자, 다만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주식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은 그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원구 교수는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장 업무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어서 그 주식을 그냥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히려 정몽준 의원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냥 아예 떼놓고 정몽준 의원을 지지하네요. 예. 자, 하지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업무와 무관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선 외에도 수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몽준 의원 지금 서울시장 나가느냐 마느냐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공직 출마를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 이런 분이 굳이 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그 기획 5번째인데요. 자, 세금 할인 혜택. 이게 정말 엄청나네요. 삼성의 세부담이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48만 개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8%입니다. 이 전체 기업의 평균이 16.8%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은 13.3%, 삼성은 12.8%라는 겁니다. 삼성의 세부담이 중소기업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죠. 실제 실효세율.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그런 비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효세율입니다. 자, 세금 할인 혜택. 이게 지금 엄청난 부자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경제의 재벌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이런 일들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참여연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7%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왜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세부담을 줄여주느냐? 그 돈이 많아지면은 좀 더 많이 뽑아라, 일자리 창출하라, 사회에 기여하라, 이런 건데, 그렇게 줄여줬더니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투자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게 이렇게 세금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가 한겨레 4면에 있습니다. 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 한 498명 됩니다. 예. 이 가운데 8명이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450명, 그러니까 98.4%가 벌금형이라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체불한 임금 총액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금액만 벌금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벌금 내고 체불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줘야 될 돈보다 벌금이 훨씬 작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어제 국민일보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나왔습니다. 종교면 2개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용기 목사 의혹 대부분 왜곡 과장. 그러면서 따옴표가 쳐집니다. 폭로 당사자들 책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기도 모임 장로들, 이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를 음해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일보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결의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자체 조사도 조용기 일가 비리 절반은 사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예. 순복음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런 조용기 의혹의 절반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이 두 신문이 이렇게 보도 방향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뭐죠? 이게 국민일보는 완전히 조용기 목사가 무죄다.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자, 한겨레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도하느냐 보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겨레는 디테일하게 보도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용기 목사의 그 퇴임 이후의 활동을 위해 교회가 100% 출자한 사랑과 행복나눔재단, 이 운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씨 등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돼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주장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진상조사 결과입니다. 예. 또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재정 횡령 의혹도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가 총재로 있는 순복음선교회에 여의도 CCM 빌딩 건축을 위한 그런 지출자금 1634억 가운데 991억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로들도 정확하게 이 액수 맞췄습니다. 예.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순복음선교회가 2000년 CCM 빌딩 3계층을 조용기 목사의 삼남 조승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감정가액보다 40억 원 낮은 돈에 양도하고 3년 뒤 다시 37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295억에 팔고 372억에 사들였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조용기 목사 일가에게 특혜를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간 이거 외에도 폭넓은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러 의혹이 사실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몇 억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교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보냈느냐. 의혹 대부분은 오해이거나 과장이며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회복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참 이건 다른 매체 보도를 보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또 보도자를 보낸 바가 없다. 예.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보낸 건가요? 예, 그럼 교회에 물어보든지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영훈 목사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인데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교회의 설립자이자 스승인 조용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영훈 목사는 스승을 잘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스승을 조사했다는 겁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도 모임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과 대부분이 좀 숫자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예. 이 기도 모임 장로님들은 이런 의혹들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과연 제기를 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정도면은 이게 무슨 그냥 대충 그 육감으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죠. 예. 자, 그리고 교회 내의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었던 의혹이 아닌가? 자, 이게 조용기 목사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교회에서 조사한 내용도 조용기 목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반대파 장로들의 주장의 절반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순복음교회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은 이 조용기 일가의 비리가 절반만 사실이겠는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될 여지는 없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비 묻지마 인상 4년제 대학 등록금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이야기입니다. 서울교육청의 2012-2013학년도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이 현황에 따르면은 39개 학교에 2013년도 평균 교육비가 연간 738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년제 사립대학 연간 등록금이 2012년 739만 원, 2013년 73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은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을 초월한 셈입니다. 자, 사립초등학교가 물가상승률보다 최대 6배 가까이 교육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대학 같은 마땅한 인상제재 수단, 이거 올리지 마. 이렇게 법으로 제도로 규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은 4년 다니는데 초등학교는 6년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겠군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사이드 톱이었는데요. 서울의 노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때 1100만 명 고지를 넘보던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의 이 등록 거주지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998만 9672명이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1014만 3645명이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 불명 등록자 한 15만 명을 빼면은 서울의 총 거주자 수가 998만 9672명이라는 겁니다.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택 거래도 둔화될 것이 분명한데 근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살아난 주택 거래. 작년 1월에 비해서 서울의 주택 거래가 4배 늘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규제 완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딱 접하면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집값 바닥쳤다. 곧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앙일보는 이를 비웃듯이 오늘 관련한 기사를 또 사면에도 실었습니다. 집값 바닥쳤다. 1743가구 분양에 5만 명이 몰렸다. 금천구 롯데캐슬 이야기인데 모처럼 되살아나는 분양시장 이런 제목입니다. 소비자가 똑똑하면 이 언론의 농간도 불가능하겠죠. 자,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보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김효진 PD는 보셨나? 봤습니다. 보셨어요? 연애하니까. 2030은 깔깔, 4050은 글썽. 이 영화 수상한 비. 조선일보가 문화면도 아니고 말이죠. 사회면에 이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오늘 600만 명이 돌파한다. 라면서 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변호인이요.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관객 동원 기록을 한 아바타보다도 최근에 더 가파른 관객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해서 변호인 같은 경우 1130만 8672명입니다. 곧 아무래도 전체 기록을 깰 것 같은 그런 파죽지세입니다. 변호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변호인 다룬 기사.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문화면에 어떻게 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면에는 변호인에 대해서 소개할 만하죠.
사실 변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자, 그런데 이어간 조선일보는 변호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조선일보가 주목했느냐? 주목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야말로 사회면에 나올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로맨틱 영화를 할 수 있는 수상한 그녀가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네요. 예, 수상한 그녀. 수상한 의도입니다. 편집. 예, 수상한 조선일보의 의도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용판 무죄에 신이 난 새누리당 당대표부터 원내대변인까지 민주당을 조롱하고 특검 반대를 약속이나 한 듯 외칩니다. 들어보실까요? 먼저 황우여 대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도 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러한 입장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엄정수사, 공정재판에 전념하는 우리 사법당국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판이 잘못됐다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합니까?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의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또 터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더니 법원에서 자기들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으니 습관성 불복의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 하자면 그때 검찰은 정권이 최동욱,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전 검찰이었지요. 정우택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린하는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상권 분리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어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 직전 홍문종 사무총장.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마치 정치인과 같이 행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부른다는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 판결에 대한 민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도대체 민당이 생각하는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편, 저쪽 편 갈라놓고 내 편에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니 참으로 편리해서 좋습니다만 민주당의 특검 관철 의지 표명, 새누리당에게 총체적 공격 대상이 됐는데 새누리당 참 열심히 일하지요? 진돗, 개같이. 진돗, 개같이 참 열심히 합니다. 진돗, 개같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깨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